자, 문제 90번. 우리 선입선출법에 따라 종합원가를 계산하고 있고요. 당월 완성품 환산형 단위원가, 재료원가 5, 가구원가 10원이며 당월 중 생산과 관련된 자료는 다음과 같다. 재료는 공정 초기에 전량 투입되고 가구원가는 공장 전반에 걸쳐 균등하게 발생합니다. 3일의 당월에 실제 발생한 가공재산은 얼마인가? 자, 이것도 우리 프로세스만 하시면 하나씩 투입해서 적용해 보겠습니다. 자, 재료비 자, 선입선출법이고요. 자, 기초 500. 선입선출이니까 기초제형품의 완성도 고려해야 됩니다. 완성도 20. 자, 기말제형품 800. 완성도 75. 단기완성품 4200. 기초가 먼저 완성 500. 단기 3700이 되겠죠. 자, 그럼 단기 착수량은 4500이 될 겁니다. 토탈 5000. 자, 재료비는 공정 초기에 전량 투입되니까 여기는 제로, 3700, 여기는 800. 자, 가공비 전기에 20%, 단기에 80%, 400이고요. 전기에 20, 단기에 80. 단기 착수, 단기 완성 3700. 자, 단기 착수, 단기에 75%까지. $600이 됩니다. 자, 각각 완성품 환산량 $4500이고요. $4700입니다. 자, 환산량 단위당 원가, 환산량 단위당 원가, 재료 5, 가공 10. 재료 5, 가공 10. 당월에 실제 발생한 가공권 얼마인가? 이 숫자를 구하는 겁니다. 역산하면 당월에 실제 발생한 단기 발생 원가, 가공가를 구할 수가 있을 겁니다. 47,000이 되겠죠. 47,000 나누기 4,700하면 단위당 10. 정답 3번입니다. 당월에 실제 발생한 가공가는 47,000원 되겠습니다. 91번. 정사원가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 1번. 직접 재료원가는 실제 원가로 측정하지만 노무원가와 재료완제원가는 예정 배부된 원가로 측정한다. 아닙니다. 노무원가도 실제 원가. 2번. 특정 작업에 대한 예정 배부액은 실제 조업도 곱하기 예정 배부율, 정사원가. 표준원가는 표준 조업도 곱하기 표준 배부율인데 정사원가는 실제 조업도 곱하기 예정 배부율입니다. 정답 2번입니다. 3번. 개별원가를 적용하는 기업의 경우 각 작업별로 실제 원가에 기반한 기초원가를 계산한 이후 제조관자원가에 대한 예정 배부율을 결정한다. 우리 개별원가 계산도 마찬가지고요. 실제 예상 가능한 총 제조원가 예산 나누기 예정 조업도 이런 과정을 거쳐서 구합니다. 자, 4번. 외부 보고
목적용 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실제 원가를 해야 되고요. 따라서 정사원가 예정 배부효과 실제 원가 차익만큼 조정해 줍니다. 부족 배부액은 매출원가로, 초과 배부액은 기타 수익으로 각각 인식한다. 아니죠? 네. 됩니다. 매출원가의 차감, 매출원가의 가산, 매출원가의 차감, 매출원가의 가산. 네. 그래서 부족 배부액은 더 배부해야 되기 때문에 매출원가에 가산하고요. 초과 배부액은 여러 가지 부족 배부액은 자, 가령 실제가 만인데 예정 배부 9천으로 배부했습니다. 그런데 원가가 과소 계상된 거죠. 실제 부호가 플러스가 나옵니다. 불리한 차이고요. 자, 부족 배부액은 실제보다 배부액을 적게 배부를 함으로써 불리한 차이가 발생했습니다. 불리한 차이는 매출원가의 가산, 자, 과대 배부액, 초과 배부액, 초과 배부액은 이제 유리한 차이죠. 유리한 차익은 매출원가의 차감,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외부 보고 목적 재무제표 작성 위에 조정이 필요하다. 매출원가 조정한다면 부족 배부액은 가산, 유리한 차익은 매출원가의 차감, 이렇게 해야 됩니다. 자, 92번 표준원가 유용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1번 실제 원가와 표준원가를 분석하여 효율적인 원가 통제할 수 있습니다. 자, 2번 예산 편성을 위한 원가자료를 수집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 맞는 표현이고요. 3번 재무제표상 재고자산 가액과 매출원가를 산출할 때 연계되는 원가정보, 표준원가 자체가 원가정보 제공합니다. 4번 표준원가는 기업의 활동과 성과를 실제 발생한 수치로 표시할 수 있다. 표준으로 표시하는 거죠. 표준으로. 정답 4번입니다. 자, 우리 정사원가, 표준원가 마찬가지고요. 차이 분석, 우리가 매출원가 조정법이 있고 기타 수익법 조정법이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매출원가의 가산이 되면 우리 기타 비용을 하고요. 매출원가의 차감이 되면 기타 수익, 즉 일관되게 해야 된다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아까 91번에 보기 내용 4번이 틀린 내용이고요. 표준원가도 동일합니다. 표준원가 동일합니다. 매출원가 조정법 또는 기타 수익 조정법 각각 일관되게 해야 됩니다. 93번 다음 중 고정재정원자원가 차이 분석에 관한 설명을 옳은 것. 1번 고정재정원자원가 실제 발생액과 고정재정원자원가 배부액 차이를 총 차이랍니다. 맞는 표현이죠. 고정재정원자원가는 실제가 있고요. 예산이 있고 배부액이 있습니다. 이거 전체를 총 차이, 예산 차이, 조업도 차이. 정답 1번입니다. 2번 실제 발생액과 예산 차이를 예산 차이라고 합니다. 3번 예산과 배부액 차이를 조업도 차이, 예산 차이. 4번 고정재정원자원가 예산은 실제 산출량이 허용된 표준조업도에 조업도 단위당 표준 배부율을 곱하여 의미한다. 아니죠. 우리가 예산은 기준조업도 곱하기 예정 배부율입니다. 이렇게 해서 예산이 나옵니다. 정답 1번입니다. 94번 자, 표준원가, 직접 재료원가 가격 차이와 능률 차이. 94번
직접 재료원가 가격 차이와 능률 차이를 계산하면 각각 얼마인가? 각각 얼마인가? 자, 표준원가. 제품 단위당 원재료 표준 투입량 3kg. 킬로그램당 표준 가격 50. 자, 생산량 1700개. 이 숫자가 SQ죠. SQ, SP. 자, 실제 직접 재료원가 229,500원. AQ, SP. 자, 원재료 실제 구입량 5,500kg. 자, 구입 시점에 가격 차이 분석하니까 실제 구입량이고요. 이 숫자가 다르게 나와야 되겠네요. 예. AQ 다시, AQ 다시, AQ 다시. 예. 자, 실제 구입량 5,500kg. 자, 실제 구입량 AQ 다시 와야 되고요. 실제 생산에 투입한 투입량이 아니고요. 구입량입니다. 자, SP는 50. 자, 그다음 능률 차이는 AQ 곱하기 SP. 요거 두 개 차이가 능률 차이가 되겠죠. 네. 요거 두 개 차이가 가격 차이고요. 구입 시점의 차이 분석을 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원재료 구입 단가 50일이 됩니다. 50일. 그래서 가격 차이와 능률 차이를 따로따로 분석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구입 시점의 가격 차이를 분석했기 때문에 구입량 기준이고요. AQ 다시. 자, 두 개 차이. 왼쪽에서 오른쪽 뺍니다. 플러스 5,500. 부호가 플러스니까 불리한 차이. 자, 구입점의 가격 차이 분석하면 5,500 불리한 차이. 5,500 불리한 차이. 자, 이제 능률 차이는 실제 사용량 기준으로 해야 됩니다. 자, 투입량 기준으로 해야 되죠. 자, 단기 영업을 시작했으니까 자, 재료 단기에 영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기초 재료. 자, 단기의 구입량 5,500kg. 자, 구입 단가 50일이 되고요. 50일이 됩니다. 실제 직접 재료원가 229,500원. 이 계정으로 할 필요는 없겠네요. 왜냐하면 여기가 이제 실제 직접 재료원가가 있으니까 229,500원. 자, 이거는 AQ, AP가 되죠. 실제 사용량 기준으로. 사용량 기준으로. 자, AP는 50일. 자, 그럼 실제 투입량을 이 식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4,500kg. 실제 구입량은 5,500kg이고요. 가격 차이는 구입점에 분석하기로 했기 때문에 구입량 기준으로.
능률 차이는 무조건 실제 사용량 기준입니다. 사용량 기준. 그래서 4,500kg 곱하기 SP50 225,000원입니다. 자, AQSP에서 SQSP를 뺍니다. SQSP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255,000원. 자, AQSP에서 SQSP를 뺍니다. 마이너스 3만원. 부호가 마이너스니까 유리한 차이. 유리한 능률 차이. 자, 전체 구조를 다시 볼게요. 직접 재료는 구입 시점에 가격 차이 분석하니까 AQ 다시 구입량 기준으로 해야 되고요. 능률 차이는 무조건 실제 사용량 기준으로 해야 됩니다. 이 식에서 SQSP 구할 수가 있고, 자, SP50, SP50. 자, 구입량은 5,500kg. 이렇게 구하고, 실제 구입 가격 50일. 이 식에서 구입량 기준으로 구입 시점에 분리할 때, 차이 분석할 때 가격 차이 5,500 분리한 차이. 능률 차이는 실제 사용량 기준으로 해야 됩니다. 실제 사용량 기준. SP는 우리가 구할 수 있고요. SP는 우리가 구할 수 있고, 그럼 실제 사용량을 구해야 되는데, 이 정보는 229,000원 실제 발생한 직접 재료원가 자료에서 실제 사용량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 가격이 51이고요. 단기에 발생한 직접 재료원가가 229500이기 때문에 역산하게 되면 단기 사용량이 4,500kg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QSP, SQSP 차이가 능률 차이. 정답 3번입니다. 95번. 3일의 표준원가 재료는 다음과 같다. 다음 중 실제 작업 시간은 얼마인가? 자, 95번. 자, 이 문제 똑같이 풀겠습니다. AQAP, AQSP, SQSP. 자, 직접 노무원가, 실제 제품 생산량 10,000개. 직접 노무원가 발생액 550만원. 제품 단위당 표준시간 10시간. 개당 10시간. 자, 가격 차이, 능률 차이. (44만원) 유리한 차이. 유리한 차이 부여가 마이너스. 능률 차이. 자, 불리한 차이 54만원. 불리한 차이가 부호 플러스. 이 정보에서 각각 금액을 전부 다 구할 수가 있을 겁니다. (594만원이) 나오죠. 그렇게 하면 이제 가격 차이, 유리한 차이가 나오니까. 이 숫자에서 (540만원) 나옵니다. 594만원에서 540만원 빼면 플러스 54만원 불리한 차이, 능률 차이. 자, SP를 우리가 구할 수 있겠네요. SP는 54가 나옵니다. SP는 54가 나옵니다. 자, 이 식에서 실제 투입한 실제 작업 시간 AQ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식에서. 11만 시간 계산이 됩니다. 자,
자, 자료에 넣으면 하나씩 투입하시면 됩니다. 실제 생산량 10,000개. 직접 노무원가 발생에 550만원. 가격 차이, 누물 차이, AQ, SP, SQSP 각각 구할 수 있고요. 제품 단위당 표준 시간 10시간. 이 식에서 SP를 구할 수 있고, 그리고 실제 발생한 시간, 노동시간 AQ 11만 시간 구할 수 있습니다. 정답 2번입니다. 96번. 초변동원가 계산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 1번. 재고, 변동원가 계산 방식에 비해서 불필요한 재고 누적 방지효과 같다. 우리 초변동원가는 재고를 줄이면 줄일수록 이익이 높게 평가됩니다. 전부원가 반대죠. 전부원가는 다른 조건이 동일할 때 재고를 늘리면 늘릴수록 이익이 개선되는데 초변동원가는 반대입니다. 재고를 줄이면 줄일수록 이익이 크게 나옵니다. 재고 누적 방지효과 크다. 2번. 자, 이익은 판매량에 의해서만 결정된다. 이건 변동원가 계산 방식에 의한 설명입니다. 3번. 매출액에서 판매된 제품의 기초원가가 아니라 직접 재료원가만 차감. 기초원가는 직접 재료 더하기 직접 노무니까. 우리 초변동원가에 재료 처리한 공훈익 계산할 때 매출원가는 직접 재료원가만 적용합니다. 4번. 초변동원가도 변동원가도 외부 보고 목적으로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내부 의사결정 목적으로 초변동, 변동원가, 외부 보고 목적으로는 전부원가 계산 방식을 사용해야 됩니다. 정답 1번입니다. 97번. 변동원가 계산 제도에 사용되는 옳은 것. 1번. 고정원가는 전부 기간비용 처리합니다. 기간비용. 고정원가가 두 가지가 있죠. 고정재료원자본가, 고정판매관리비. 둘 다 기간원가, 기간비용 처리합니다. 정답 1번입니다. 2번, 3번, 4번은 전부 다 틀린 내용입니다. 3번에 손익계산서 변동원가만 포함되는 게 아니고 고정비도 다 포함되어 있죠. 손익계산서 영업이익 구하는데 고정원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품원가에는 변동제조원가만 포함됩니다. 변동판매관리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제품원가. 공원이익 구할 때는 총 매출액에서 총 변동원가를 차감하지만 제품원가 계산은 직접 재료, 직접 노무, 변동제조 간접원가까지만 제품원가에 포함시킵니다. 자, 우리 98번. 3일의 5월 전부원가 계산과 변동원가 계산의 순이익 비교한 자료이다. 자, 생산량, 판매량 600개, 판매단가, 고정판매관리비, 단위당 변동판매관리비, 고정제조원가. 이때 고정제조원가는 고정제조원자본가 총액을 말합니다. 단위당 변동제조원가. 전부원가 계산에 의한 영업이익이 변동원가 계산에 비해 8,000원만큼 많다면 생산량은 몇 개인가? 월초 재고는 없다라고 가정했습니다. 자, 우선 변동원가 계산에 의한 영업이익 빼기 기초재고에 포함된 고정제조원자본가 더하기 기말재고에 포함된 고정제조원자본가, 이 두 개를 더하면 전부원가에 의한 이익이 나옵니다. 근데 월초 재고는 없으니까 여기는 제로고요. 자, 그다음 전부원가 이익이 변동원가보다 8,000원 큽니다. 이 숫자가 8,000원 나오겠죠. 문제는 모르지만 이 숫자가 8,000원 나옵니다. 자, 우리 T 계정을 그려볼게요. 자, 기초재료 제로, 단기 생산량, 단기 판매량이 600개입니다. 그래서 기말 재고가 나오고요. 자, 기말 재고를 그냥 X라고 할게요. 그러면 생산량은 600개 더하기 X가 되겠죠. 왜냐하면 차변하고 대변은 합이 같으니까, 차변합과 대변합은 같으니까 기말 재고를 X라 두면 단기 생산량은 600개 더하기 X가 됩니다. 요 식에다가 투입할게요. 자, 8,000은 기말 재고 곱하기 단위당 고정 제조관자본가죠.
이 식에도 하나씩 투입해 볼게요. 8,000 기말 재고 수량 X 곱하기 단기에 발생한 총 고정 제조원가. 고정 제조원가가 고정 제조원자본가를 말합니다. 왜냐하면 고정비는 고정 제조원자본가만 있으니까. 24,000. 자, 단기 생산량. 단기 생산량은 600개 더하기 X죠. 자, 숫자가 단위당 고정 제조원자본가. 단위당 고정 제조원자본가. 단위당 고정 제조원가. 총 고정 제조원자본가 나누기 단기 생산량. 식 하나 미주수 하나니까 X 구하고 X 구하면 생산량은 자연스럽게 구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식을 해볼게요. 8,000 곱하기 600 더하기 X는 24,000X. 그래서 X 구하면 되겠죠. 갈라 풀면 480 더하기 8,000X 24,000X. 그래서 여기로 넘기고 나누기 하면, 자, X는 300개 나옵니다. 생산량은 900개가 나오죠. 900개. 정답 2번입니다. 자, 여러분들 항상 어떤 숫자를 모르면 X라 두세요. 두고 풀면 하나씩 대입하면 쉽게 풀릴 수가 있습니다. 변동원가 계산은 영업이익, 전부원가 계산은 영업이익, 기초 월초 재고 없으니까 제로, 기말 재고에 포함된 총 고정 제조원자본가 8,000원, 기말 재고에 포함된 고정 제조원자본가는 기말 재고 곱하기 단위당 고정 제조원자본가. 이 숫자가 8,000이죠. 그래서 기말 재고 X, 단기에 발생한 총 고정 제조원자본가 24,000 나누기 생산량. 그러니까 미주수 X가 하나 있으니까 식 하나, 미주수 하나 X 구할 수가 있습니다. X 구하면 단기 생산량 구할 수 있고요. 자, 99번. 발생 원가가 미래의 동일한 원가에 발생할 유지할 수 없다면 그 원가는 자산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원가 회피 개념. 어떤 겁니까? 변동원가 계산, 변동원가 계산. 그러니까 통제 불가능한 고정원가는 제품원가에 포함시키지 말자. 정답 1번입니다. 100번. 공훈이익은 얼마인가? 자, 변동원가 계산에 의한 손익계산서 공훈이익. 자, 총 매출액에서 총 변동비를 뺍니다. 자, 총 매출액 판매 수량 3,500개 더하기 판매 가격 4,200. 자, 총 변동비 3,500 곱하기 3,500개 곱하기, 자, 총 단위당 변동 제조원가, 직접 재료 직접 노무 변동 제조 2,300. 총 변동비니까 단위당 변동 판매 관리비 300. 여기는 변동 판매 관리비, 여기는 변동 제조원가, 직접 재료 직접 노무 변동 제조. 총 변동 매출원가와 총 변동 판매 관리 빼면 공훈이익이 나옵니다. 간단합니다. $560만원 산정이 됩니다. 자, 정답 3번이고요. 101번. 활동기준 원가 계산 도입에 따른 효익이 크게 나타날 수 있는 기업 조건이 아닌가. 1번. 특히 이제 활동기준 원가 계산을 도입하게 되면 납품종 소량 생산, 즉 제조원자본가의 비중이 높을수록
제품의 종류가 많을수록 활동기준 원가 계산이 실리겠습니다. 1번 제조 과정의 다양성 때문에 자원 소비가 다양한 경우. 그러면 이제 제조 과정이 다양하면 제조 원자 원가의 비중이 높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2번 기존의 원가 시스템이 확립된 후에 제조하는 제품의 종류가 크게 감소하는 경우. 2번하고는 내용이 관계가 없습니다. 3번 복잡한 제품은 수익성이 높게 나타나고 간단한 제품은 손실이 발생하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 자, 이럴 때 제조 원자 원가의 배부가 잘못되면 이런 현상이 발생합니다. 4번 아주 큰 비중의 제조 원자 원가가 소수의 원가 집합을 사용해서 배부되는 경우. 즉 원가 왜곡이 있죠. 원가 왜곡. 그래서 활동기준 원가 계산은 특히 제조 활동을 다양하게 분석해서 최대한 배부율을 정확히 산정해서 제품 원가에 배부하다 보면 정확한 제품 원가의 계산이 된다는 논리입니다. 배기변. 자, 원가 추정에 관한 설명을 옳은 것. 1번 원가 추정은 조업도. 조업도가 종속 변수가 아니고 조업도가 독립 변수입니다. 독립 변수. 그 다음 원가가 종속 변수죠. 즉 원가 종속 변수는 독립 변수인 조업도에 따라 금액이 바뀌는 종속된다는 개념입니다. 1번 틀린 내용이고요. 2번 회계 분석법에는 독립 변수가 한 단위 변함에 따른 종속 변수의 평균적 변화를 측정하여 원가함수를 추정하며 이 과정에서 정상적 원가제를 모두 이용하다. 자, 회계 분석법 맞는 내용입니다. 3번 공학적 방법은 과거 자료가 없어도 적용 가능하기 때문에 주로 제조원자 원가 추정에 활용된다. 아닙니다. 전체 제조원가 추정 다 가능합니다. 4번 고저점법은 상대적으로 적은 노력, 최저조업도, 최고조업도 원가를 산정하고 직선 연결해서 함수를 추정합니다. 그래서 주관적인 개입이 될 수가 없죠. 현실 객관적인 수치, 최저조업도, 최고조업도, 최저조업도일 때 원가 금액, 총금액, 최고조업 때 원가 총금액 이렇게 해서 직선으로 연결하기 때문에 간편하고요. 적은 노력에도 가능하고 특별히 분석자의 주관이 크게 개입될 여지가 없습니다. 실제 발생한 원가 정보를 그대로 이용하기 때문입니다. 자, 103번 CVP 분석의 기본 가정 옳지 않은 것은 1번 모든 원가는 변동원가와 고정원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우리 직선함들을 만들기 위해서 y 꼴 v 곱하기 q 더하기 fc 즉 y 꼴 ax 플러스 b라는 함수를 만드는 겁니다. 자, 단위당 판매 단가. 그럼 이제 수익 함수는 y 꼴 p 곱하기 q 즉 y 꼴 ax죠. 수익 함수. 단위당 판매 단가 일정합니다. 그리고 재고가 손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변동원가 계산 방식을 적용하고 실제 재고는 없는 걸로 생산한 거 전부 판매된 걸로 가정해서 논리 전개합니다. 그리고 혹시 복수의 제품이 있으면 매출 배합은 동일하다고 가정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직선이라는 식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4번 자, 안전 한계율. 자, 안전 한계율은 안전 한계가 있죠. 안전 한계는 현 매출액에서 손익분기점 매출액을 뺍니다. 안전 한계율은 여기 보내 현 매출액. 그래서 안전 한계율이 나옵니다. 자, 현재 매출액 1000만원이고요. 5개 매출액과 1000만원의 영업이익이 계산된다고 예상합니다. 자, 변동원가의 80%.
반대로 이제 자, 우리 변동원가율은 매출액분의 변동원가입니다. 자, 그러면 공원이익률 보겠습니다. 공원이익률은 매출액분의 매출액 빼기 변동원가입니다. 그래서 이게 두 개 더하면 항상 1이 나오죠. 자, 두 개 더하면 항상 1이 나옵니다. 따라서 변동원가율이 0.8이라는 것은 공원이익률이 0.2라는 의미입니다. 공원이익률이 0.2다. 자, 안전한계율. 자, 현재 매출액 곱하기 공원이익률 빼기 고정비 영업이익입니다. 그래서 현재 공원이익 빼기 고정비 영업이익이 나고요. 자, 현재 매출액 5억 곱하기 공원이익률 0.2 빼기 총 고정비 영업이익이 1000만원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자료에서 우리가 고정비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고정비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고정비가 9,000이죠. 자, 변동효과를 자료에서 공원이익률 자료를 볼 수 있고요. 현재 매출액 곱하기 공원이익률 빼기 고정비가 영업이익인데 영업이익이 1000만원. 현재 매출액 5억 예상 해서 고정비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현매출액은 이제 5억이 나오고요. 예상되는 현매출액 5억이 나옵니다. 근데 손익분기점 우리 매출액을 구하려면 손익분기점 매출액 구하려면 고정비를 알아야 되겠죠. 자, 손익분기점 매출액 곱하기 공원이익률 0.2 빼기 고정비 그러면 이익이 제로가 됩니다. 이때 매출액을 손익분기점 매출액 자, 손익분기점 매출액은 4억 5천이 산정이 됩니다. 그래서 안전한계율은 10%가 되겠네요. 0.1. 자,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변동원가율에서 공원이익률을 구할 수가 있고, 자, 그래서 현재 매출액 5억은 나왔는데 손익분기점 매출을 구해야 됩니다. 손익분기점 매출을 구하려면 고정비를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 고정비 자료는 현매출액 곱하기 공원이익률 빼기 고정비가 영업이익이 1000만원 나온다. 이 자료에서 고정비가 9천만원이라는 걸 구할 수가 있고 손익분기점 매출액 4억 5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정답은 10%, 정답 3번입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105번부터 진행을 하겠습니다.